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얀 연합훈련 재개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기 전까지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고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VOA에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 양국 현안과 미얀일 3자 문제부터 해소한 뒤 장기적인 대북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8일 VOA와 인터뷰에서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합훈련 재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 조정을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to speculate on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I would say that there's probably strong bipartisan support in Congress, certainly on my committee, that a resumption of the exercises is really necessary for military readiness. 베라 위원장은 또 북한의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접근 방식을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양국 정부 간 조율과 협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길 원한다면서 그전까지는 북한에 그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ope that we consult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The Moon administration consults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I'd argue we shouldn't be making concessions at this point until we restart a dialogue and a negotiation. We want to negotiate from a place of strength. 베라 위원장은 대북 정책의 전면적 검토를 선언한 바이든 정부가 검토 완료의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기 위해 초기에는 미한 양국 간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후 미한일 3자 관계 문제를 다룬 뒤 장기적인 대북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또 최근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킨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e thought now was not the right time to be passing that law. Obviously, South Korea, the parliament and the Moon administration went ahead with passing that law. And again, I would argue that that should have been part of a larger negotiation with the North, as opposed to giving the North something but not really getting anything in return. 베라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다시 협상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화 시작은 어려울 것이며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등도 북한과의 대화 관여 시작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의원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과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최근 플로리다 국제대학이 주최한 연례 컨퍼런스에서 북한과 김정은은 역대 모든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도전 과제였다면서 북한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핵과 운반 수단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영내 동맹, 특히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미한일 3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하나의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공조의 토대 위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참여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미국 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인데 학생과 민간단체들의 청원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내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7일 하버드 로스쿨의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문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다음 달 학술지에 출간 예정인 논문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존에 알려진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했는데 일본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논문 요약본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업자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위안부 여성들을 속였다면 이는 일본 정부 차원이 아닌 이들을 모집하고 계약한 업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로 규정한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 전 세계 주요 역사학자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학계에서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결함이 있다며 반박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카터 에커트 교수는 크림슨 신문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실증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매우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고 과거 시카고 대학에서 램지어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던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증거적으로도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청원운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가 지난 4일 규탄 성명 발표와 함께 시작한 청원운동에는 8일 현재 하버드대 5개 단체와 전미 대학 로스쿨 재학생 1000여 명이 연대 서명에 참여했고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도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논문 게재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8일 현재 5,000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경제학의 게임이론 논리를 적용해 돈을 버는 여성들의 목적이 모집업자, 일본군의 이해관계와 일치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위안부 모집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전쟁 범죄 옹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과거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 역사적 만행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993년에 발표한 고노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은 감언과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한 사례가 많았고 위안부 생활은 참혹한 것이었다면서 일본군이 위안소 관리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도 지난 2007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탈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국무부를 직접 방문해 미국의 외교복원을 선언한 뒤 나온 조치로 앞으로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의 중심을 둔 외교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즉각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 미국은 참관국 자격으로 복귀해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협상에 참여하며 결의안 발의 등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탈퇴 후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탄압 국가들의 이사회 포함과 이사국 선출 가능성, 또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인 집중과 적대감 등을 탈퇴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올해 10월로 예상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통해 이사국 선출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 선거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47개 나라가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권이사회가 의제나 이사국 구성, 초점 등 결함이 있는 조직인 건 맞지만 미국의 탈퇴로 인한 지도력 공백으로 권위주의적 의제가 있는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작동을 잘하면 최악의 인권 기록 국가들을 조명하며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이런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이사회의 잠재성을 성취시키기 위해선 미국의 적극적이며 원칙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미국이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이사회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의 복귀를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aises its voice and speaks out on issues all the time involving North Korea. But it's much more effective if the United States is one of many countries calling out human rights abuses.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played such an important part in terms of focusing attention on North Korea's very serious human rights abuse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s what created the special office to investigate and gather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d abuses on an ongoing basis. So it's important that there be members on the council who support that and keep it moving.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물질 생산과 탄도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VOA가 일부 입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보면 북한 당국은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핵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과 기술을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려 했으며 지난 2018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인근에 인력을 계속 배치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핵심 부품과 기술을 교류하는 등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정권은 이란의 미사일 연구소 기술 개발에 협조하고 물품도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으로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공단 청산 뒤 보상 입법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9일 한국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폐쇄 5년 동안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인 공단 재가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개성공단의 청산과 기업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인 만큼 남북이 공단 재개의 여건을 마련해 합의가 이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위성 로켓 발사 등 북한 정권의 도발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핵개발 전용을 막기 위해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